자,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은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 상황을 좀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최대한 일본 상황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일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10년 넘게 일본 로이터와 블룸버그에서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매일 나오시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일본에서 그 로이터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15년 가까이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정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를 좀 오늘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일본은 전략 물자를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제 대상 품목과 감시 대상 품목입니다. 통제 대상 품목이 가장 그 강도가 세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물자들을 관리하는 게 통제감 그거고 그게 세 가지 이번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시 대상 품목은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산업 활용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지난 4일에 일단은 통제 대상 품목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들어갔고요. 그렇죠. 지금은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감시 대상 품목까지도 너희 빼버릴 수 있어 라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통제 대상 품목으로 에칭가스,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폴리미드 등 세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했죠. 즉 통상 수출 규제를 가하게 되면은 약 한 허가까지 90일 정도가 물론 감시 대상 품목에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저희가 제외되면은 전 분야 1,100개 품목에 걸쳐서 소재 또는 부품에 대해서 통상 수출 허가까지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제조업체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향력이 지금은 좀 위협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통제 대상 품목 세 품목만 하더라도 일종의 소재 산업인 소재 품목인데 이게 저희가 연간 수입하는 게 5천억이고 그다음에 세 개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금액이 170조 원입니다. 그걸 보면은 조그만한 소재 품목을 건드렸지만은 아주 저희들 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 건데 요즘 저희가 언론에서 보다 보면은 그게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화학, 공작 기계 혹은 자동차 여기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저희가 제외되면은 기계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되는 광학 렌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쪽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뭐 아베 속내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중국의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일단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명분이 적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지 일종의 무역 마찰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상 일본 아베 총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들 이야기하는 게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목적으로 한 보수 우익 진영의 표를 모으기 위한 움직임으로 봤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참의원 선거가 지나도 당분간은 끌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전문가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재 3년임이죠. 그리고 2006년도에 짧게 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다음 승계를 하고 1년 정도 병으로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이후 지금 현재 3년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베 총리의 생각으로는 자민당 내 자기와 같은 그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총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사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후 일본 총리 중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최장수 총리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러면 화이트리스트의 제외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를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 길들이기죠. 네. 일단 정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그 강제징용 문제로 네네. 인해서 일본 그 기업들에 대한 레벨 붙이기 그런 형태의 부분,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전전이죠. 2차 대전 때의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지금 현재 투자한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대부분의 판결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항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우리가 그나마 뭐 만약에 희망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이건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렇게 보기는 네. 힘들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의 몰아붙이기 시기에 어떤 한국 수출 규제는 어느 정도 저희 정부도 그리고 저희 산업계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내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주요 간부진, 네네. 심지어는 오너까지 지금 현재 일본 기업들을 방문했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제가 그 블룸버그에서 일할 때 2011년도 그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네네. 후쿠시마 원전이 그 폭발하는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쓰나미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만, 네네.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의 일본 거래업체, 그리고 SK의 그 일본 거래업체들의 그 쓰나미 피해나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그 납품이 지연됐을 때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이나 대만 또는 해외에 있는 그 세계 그 통제 대상 품목의 생산 업체들을 어떻게든 가동을 시켜서 한국 쪽으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도 해봅니다. 정말 그러게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와닿는 게 막연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서. 근데 좀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자면 어쨌든 일본은 5천억 원 규모로 170조 원을 건드리는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이뤄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일본 업체들도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수출을 포기를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현지 기업들의 반응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저희 그 일본 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한 15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 정치인 또는 일부 보수 우익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 민간인 네.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은 모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그 양도 막대한 양입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부품 회사로부터 사들이는 그 금액조차도 그 한 일본의 중소기업 또는 일본의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그 수출 규제를 확대하거나 장기화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그 일본에서 실제로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실제 캡처를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제목만 좀 읊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지금 메뉴가 그 한국 국무권 뉴스 기사의 교과, 네.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 강화, 세계의 교규모니 에이교. 그렇게 됨으로써 전 세계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일본 규견이 타격 규모, 일본 기업에도 타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기업에 타격이 있다는 말을 헤드라인으로 또 그렇죠. 써놨네요. 예. 네. 다음 것도 한번 봐주시죠. 이건 어디 건가요? 북조선 산케이 뉴스입니다만은 그 북조선 산케이면은 극우 쪽 그렇죠. 아닌가요? 후지 네. 산케이 그 미디어 그룹이 대표적인 극우 언론 그룹이죠. 네. 북한이 한국의 그 이전 보수 정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영향이 나온 것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산케이에서는 뭐라고 코멘트한 건가요? 그 헤드라인을 보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또 다른 언론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은 지금 현재 남한에 대해서 그 일본이 수출 규제 하는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북미 트럼프와 우호 관계 개선 속에서 더 이상 그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아베 정권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산케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산케이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그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을 좀 지속을 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일본은 5천억 정도가 될 거고요. 최대로 지금 현재 따져봤을 때, 그렇죠. 예. 대량 최대로 따져봤을 때 5천억.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70조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어갖고 결국 수출하는 쪽은 또 북미 쪽이란 말이에요. 북미와 중국이죠. 북미와 중국 쪽이죠. 예. 그러면 북미와 중국 쪽에서도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 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중국으로 보면 화웨이가 삼성전자나 그 한국의 반도체 업체로부터 부품을 많이 조달받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의 그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북미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부터 델 컴퓨터까지 한국에서 납품받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삼성 반도체와 그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의 경쟁 업체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대만의 그 TSMC죠. 네. 그리고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만약에 생산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 틈을 뚫고 고객 확보에 주력을 하겠죠. 오히려 그럼 중국은 사실 이거를 중재한다기보다 본인들이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일단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중국도 반도체 경쟁 업체를 만들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정도의 기술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만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미치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까 좀 약간 명쾌하지가 예. 못한 측면이 있어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나온 미 국무부의 반응을 한번 보죠. 네. 한국도 동맹국이고 일본도 동맹국이라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세이고 만약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의 애플이나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칩 또는 부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의 영향이 나타나면 미국은 적극 중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일단은 지켜볼 그렇죠. 가능성이 가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총정리해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전개 전망은 그 양자가 먼저 그 한일 양자 정치권에서의 어떤 해결 또 지도권에서의 어떤 해결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이제는 그 긴장과 그 갈등보다는 일단 대화로 인한 어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양 국가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외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 주가가 약 16조 원. 네네. 아니죠. 어제 하루의 하락폭으로 이달 들어 오늘이 9일입니다만 8일까지의 그 삼성 주가의 하락폭은 약 그 시가총액으로 16조 원을 그 상실했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정도의 그 시총이 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의 그 주식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2.2% 급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원화와 그 달러에 대한 원 그리고 이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게 또 금방 끝날 일은 아니고 또 허재범 지사장께서는 계속 또 나오실 거니까요. 이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현지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일본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